안녕하세요. 피부로박물관 관장 피부과 전문의 이지민입니다. 동안 연예인분들 사진 보이시죠? 어떻게 이런 분들은 안 늙고 저만 늙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제가 오늘 그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어떻게 해서 피부가 늙는지 집에서 손쉽게 노화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에 대해서 8가지를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실제로 실생활에서 꼭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피부의 발달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태아기 때, 그 다음에 어린이, 성인, 노년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문 밖에 나가기 전까지 점점 피부가 발달하고 점점 두꺼워지다가 콜라겐과 탄력 섬유가 많이 만들어지고 풍부해지면서 우리가 25세부터 30대는 다시 한번 또 콜라겐이 줄어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밀도가 낮아지고 실제로 피부를 보면은 잔주름도 늘고 건조해지고 거칠거칠해지고 그 다음에 굵은 주름뿐만이 아니라 어떤 색소의 변화, 혈관 확장까지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나타나는 변화를 우리는 피부의 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화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인성 노화, 두 번째는 외인성 노화입니다. 내인성 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이고요. 외인성 노화는 햇빛이라든지 생활습관, 대기 환경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피부가 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내인성 노화, 외인성 노화 둘 다에서 ROS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이 ROS는 Reactive Oxygen Species,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활성산소라고 불러요. 이런 활성산소는 정상적인 세포를 손상시켜서 멜라닌 색소도 많이 만들어내서 피부가 칙칙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콜라겐을 산화시켜서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활성산소의 양을 의식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노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맨 위에 햇빛 그림 있잖아요. 그만큼 외인성 노화의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자외선 때문입니다. 이 자외선만 차단을 잘해도 외인성 노화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어요. 자외선을 받으면 DNA가 손상되고 활성산소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세포의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서 잔주름, 색소 침착, 피부 얇아짐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흡연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담배 모양이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흡연을 통해서도 활성산소가 늘어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유해 물질이 쌓이게 되면은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쌍둥이 사진 한번 보시죠. 자외선과 흡연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쌍둥이가 서로 엄마와 딸 같은 관계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이 흡연이 노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30냥씩 피운 사람들은 안 피운 사람에 비해서 노화의 속도가 3배가 빨라지고요. 50년 동안 피운 사람들은 노화의 속도가 안 피운 사람에 비해서 6배가 빨라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시는 분들 꼭 금연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대기오염이에요. 이 대기오염도 활성산소를 높여서 피부를 손상을 주는데요. 이산화질소나 오존에 장기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피부의 잡티도 늘어나고 잔주름도 심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좋지 않은 날에는 마스크를 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고기, 고당, 고지방 음식, 그다음에 고열조리, 가공식품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활성산소와 노화 독소인 AGE라는 물질을 높여서 이 둘이 서로 상호작용을 함으로 해서 피부의 톤도 어둡게 하고 탄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고지방식이는 특히나 뇌에도 작용해서 기억력도 떨어뜨리고 알츠하이머라든지 주의력 집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피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뇌 건강을 위해서도 피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정답은 자연식물식입니다. 홀푸드 플랜트 베이스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자연에서 나온 그대로 정제시키지 않은 원재료를 먹는 걸 의미하고요. 과일이나 통곡물 같은 것을 주로 권장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항산화제입니다. 활성산소가 공기 중을 떠돌아다니는 미세먼지라고 한다면 이 항산화제는 이런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항산화제는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잘 알려진 항산화제로는 비타민 C, 비타민 E, N아세틸시스테인이에요. 이 N아세틸시스테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루타치온의 전구물질입니다. 일곱 번째는 수면입니다.
얼마나 잠이 중요한지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피부과 의사가 발견하고 명명한 호르몬이에요. 이름을 보면은 멜라토닌, 멜라닌을 수축하는 물질이라는 뜻인데요. 처음에는 백반증 연구하다 나온 물질인데 알고 보니까 우리 생체 주기 리듬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어요. 이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서 생체 주기를 관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우리 피부에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심지어 비타민 E나 C보다 항산화 효과가 2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의 양은 낮보다 밤에 분비되는 양이 10배에서 20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2, 3시 때 가장 그 분비량이 많다고 하니까 이때 수면을 꼭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멜라토닌이 충분하게 분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 습관과 수면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 운동이에요. 간혹 어떤 분들은 운동 많이 하면 더 늙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도 너무 과한 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늘어나서 근육 손상이라든지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안 좋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활성산소가 너무 높아져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이 있다 보니까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어떤 정도의 운동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일주일에 4시간 이상의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피부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수영이라던가 달리기, 아주 쉽게는 일단 계단만 있으면 무조건 걸어 올라가시는 것을 1번으로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노화의 과정, 그 다음에 노화를 피하기 위해서 활성산소를 관리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비타민 같은 걸 먹는다고 해도 안 좋은 거를 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담배를 많이 피고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비타민제를 먹는다든지 시술을 받는 거는 생각보다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 좋은 것들, 자외선 차단, 흡연, 안 좋은 음식들을 피하시는 것을 1번으로 하시고 그걸 또 더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수면이라든지 운동도 적절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